오늘도 인생 한 잔, 썰로 따끈하게 채워드릴게요.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 추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시댁 식구들과 함께 보낼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차례상에 올릴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얘야, 올해는 집이 좀 비좁아서 말이야. 차례는 우리끼리만 지내려고 한다. 너희는 친정에 가서 보내거라. 며느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시댁 차례를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다니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남편조차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그러시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이미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며느리는 결국 홀로 명절을 보내야 했어요. SNS에는 시댁 식구들이 화목하게 모여있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시누이들과 그들의 남편 아이들까지 모든 가족이 다 모여있었는데 오직 며느리만 없었어요. 그 자리에 며느리가 있어야 할 빈자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미묘하게 소외되는 느낌을 받곤 했거든요. 가족 단톡방에서 계획을 세울 때도 며느리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고 모임 장소도 며느리가 오기 어려운 곳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며느리에게는 한참 뒤에야 괜찮으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는 그래도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봐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모든 일은 다른 가족들이 분담해서 정리한 후였습니다. 일부러 오느라 고생했네 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는 고마움보다는 번거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가장 상처였던 건 조카의 돌잔치 때였습니다. 시누이가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가족들만 모이는 소규모 행사라고 했는데 정작 당일에 가보니 시누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까지 참석한 큰 잔치였어요. 며느리는 그제야 자신이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축의금을 전달할 때도 아구지 안 가져와도 됐는데 라는 시누이의 반응은 며느리를 더욱 위축시켰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며느리는 점점 가족 모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설사 초대를 받아도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게 되었고 참석해도 늘 눈치를 보며 일찍 자리를 뜨게 되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에게도 하소연을 해봤어요. 엄마, 나는 시댁에서 정말 가족으로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친정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다. 참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며느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건 며느리가 임신을 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냄새를 맡기 힘든 상황인데도 시어머니는 저는 며느리가 부쳐야 제맛이지 라며 명절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니 임신이 병이냐며 핀잔을 주셨어요. 반면 시누이가 임신했을 때는 몸조리 잘하라 며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는 게 며느리에게는 더욱 서러웠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상담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상담사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가족 내에서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버리고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자리라면 굳이 참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는 5년 동안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나는 여전히 외부인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과민 반응이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어요.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는 억지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도와드릴 형식적인 모임이나 자신이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 자리는 정중하게 거절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며느리의 변화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없어도 되는 일과 정말 필요한 일을 구분하게 되셨어요. 오히려 며느리가 참석하는 자리에서는 더욱 신경 써서 챙겨주시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나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진정 환영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